굳는 온도가 정말 충격적이었다. 터널 현상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좋은 컨테이너 캔들을 만드는 방법,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캔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좋은 캔들이라는 건 그을음 없이 안정적으로 연소하며 보기 좋으면서 향기로운 캔들.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안전성을 얘기를 하고요. 보기 좋다는 건 시각적인 디자인을 의미하고요. 향기로운 캔들은 후각적인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우리는 좋은 캔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단계예요.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에 심지를 부착하는 거예요. 우선 용기와 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용기는요, 내열 용기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열 때문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캔들 용기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열 용기를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4대 3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4대 3이냐면요. 가로가 4고요. 세로가 3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의 용기가 가장 좋습니다. 아마 여러 번 만드신 분들은 이게 어떤 너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용기가 어떤 형태일까요? 이렇게 뭔가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형태는 가장 좋지 않습니다. 왜 안정성 부분에서 좋지 않은 용기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캔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다가 불을 붙여요. 그러면 너무 좁다 보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벽면에 그을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렇게 검은 연기, 그을음도 실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불이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꺼질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용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용기를 선택한 다음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심지를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유리 용기에 알맞은 걸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캔들 사이트 어딘지 아시나요? 네, CW라고 부르는 그 캔들 사이트를 저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알려주는 기준에서 한 호수를 작게 써보세요. 그러면 딱 맞습니다. 그을음도 전혀 생기지 않고요. 이 적절한 사이즈의 심지를 고르는 방법도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심지를 용기에 붙일 때 그 끈끈이 같은 요 테이프를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붙이고 용기에 붙여도 가끔 뜨거운 왁스를 부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유리 용기에 대부분 연마제라는 걸 발라서 처음에 오게 됩니다. 이건 공장에서 이 용기를 만들 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순서라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이 끈끈이를 붙이면 여기가 미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유리 용기를 받으시면 세척을 하시거나 그 퐁퐁 같은 걸로 세척을 하시거나 아니면 에탄올을 뿌려서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심지를 용기에다가 붙여주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깨알 같은 팁이 있는데 이 심지를요 이렇게 잡고 들어보세요. 들었을 때 여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왁스 부었을 때 거의 한 90% 이상으로 떨어지고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고 흔들었는데 땅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흔들었는데 단단히 고정돼 있다 그러면 거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왁스를 녹인다. 자, 왁스를 녹이실 때는요. 왁스가 120도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왁스도 너무 높은 온도에 녹이시면 산화가 돼요. 그래서 산화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녹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핫플레이트에 녹이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초반에는 핫플레이트에 녹였어요. 근데 핫플레이트에 녹이면 이게 정말 작업을 하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서 진짜 연기가 막 나고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비커도 타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건 핫플레이트 사용하지 마시고 네, 한 구나 아니면 두 구짜리 인덕션을 사용하세요. 하이라이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핫플레이트보다 낫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인덕션을 추천드릴게요. 인덕션을 사용하시면 정말 그 작업 시간이 두세 배 이상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왁스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왁스는 뭘 쓰는 게 좋으냐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테이너 왁스가
네이처가 있고요. 골든 464나 뭐 444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계절별로 좀 나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골든 464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유동점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점은 붙는 온도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붙는 온도란 표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이 유동점의 온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골든 464는 46.1도에서 48.8도, 네이처 왁스는 52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여름철이다 라고 했다면 여름에는 외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도 버틸 수 있는 왁스는 어떤 것일까요? 녹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이처가 더 온도가 높으니까 여름에 더 잘 버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철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골든 464를 쓰고요. 여름철에는 네이처 왁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비즈 왁스를 섞어서 한다, 뭘 섞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물론 섞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컨테이너 왁스로도 충분히 예쁜 캔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선은 왁스를 녹일 때는 하나만 섞지 말고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왁스를 계량을 해서 녹이셨다면 세 번째는 왁스와 향료를 혼합한다입니다. 녹인 왁스에다가 향료를 첨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어주시는데 이걸 저을 때 어떤 분들은 천천히 젓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빨리 저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정답은 충분히 젓는 것입니다. 천천히 젓든 빨리 젓든 충분히 저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왁스랑 향료를 이렇게 섞어 놓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뭐 작은 이렇게 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분자들이 서로 잘 섞여서 어떤 뭐 그런 결합을 이루어야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서로 혼합이 된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잘 섞이지 않으면 서로 각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캔들로 굳어졌을 때도 액체가 따로 이렇게 보인다든지 우리 흔히 캔들 만들고 나면 위에 이렇게 물방울 뽕뽕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향료가 너무 이 왁스에 대비해서 과한 양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잘 혼합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분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지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열심히 섞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기거나 뭐 표면이 깨끗하지 않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향료를 섞을 때도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왁스는요,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왁스가 어느 정도의 온도 아래로 부근으로 떨어지면 점점 우리 눈에는 물처럼 보일지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곳곳이 고체가 되었을 확률이 있어요. 이럴 때 향료를 섞으면 이미 고체가 된 부분들과 향료는 잘 섞일까요? 네, 잘 안 섞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왁스를 이 유동점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서 녹여준 다음에 향료를 섞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료도 어떻게 보면은 차갑잖아요. 막 뜨겁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운 온도가 들어가면 왁스의 온도는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걸 녹일 때 한 80도까지는 왁스를 녹인 다음에 향을 첨가해 주신다면 그래도 고체가 되는 일은 생기지 않고 잘 혼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젓는 것도 사실은 왁스가 굳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빠르게 섞어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용기에 왁스와 향료의 혼합액을 붓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로 방금 3번까지 해서 섞은 것들을 이제 용기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자, 이때가 이제 가장 집중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새로운 부분들이 있으셨겠지만 이 4번에서 잘못하면은 열심히 해놓고 망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용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따뜻하게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우리 캔들 배울 때도 따뜻하게 하세요, 뭐 차갑게 하세요 이런 말들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이 몇 도까지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냥 정해드리자면 용기의 온도를 40도 정도까지 올리세요. 이게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뜨끈뜨끈하다 요 정도예요. 뭔지 아시죠? 우리 목욕탕 들어가면은 40도 정도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살짝 만지기 약간 어려운 정도까지 데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이 혼합액. 혼합액의 온도는 어때야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유동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동점 근처에 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고체가 되는 거예요. 유동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흐를 유,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포인트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보다는 높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용기를 40도 정도에 맞춰주시면 되고 그래서 붓는 온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한 5도 정도 더한 게 그 붓는 온도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65에서 뭐 70도 아니면 그냥 저는 안전하게 그냥 한 75에서 80도 사이에 부어줍니다. 그러면 어디가 고체가 되었거나 이런 거 걱정할 것 없이 부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5번째 단계는요. 심지를 고정시켜요. 네, 은근히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심지는요. 정중앙의 온도로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꽃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불꽃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로 열을 낸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위에서 봤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위에서 봤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심지가 있고 불꽃을 가운데로 그려서 열이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만약에 심지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면 어떨까요? 불꽃이 알아서 이렇게 올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생을 할 거예요, 열이. 그러면 여기는 안 녹겠죠. 그래서 여기가 안 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녹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열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을음이 생깁니다. 까맣게 돼요. 아마 이런 현상을 겪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 고정대나 뭐 나무젓가락 이런 거 있죠? 이걸로 잘 잡아서 심지를 가운데다가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6번입니다. 6번은요. 굳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붙는 것까지 향료를 혼합하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이 굳힐 때 발생을 합니다. 자, 언제 제일 캔들 만들기가 어렵냐면요. 여름철 에어컨 틀어놨을 때랑요. 겨울철에 너무 추울 때 이럴 때 캔들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안 해도 봄, 가을에는 정말 수월하게 캔들이 만들어져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변 환경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 온도가요. 상온이 좋습니다. 자, 상온이라고 하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23에서 원래 한 25, 6도인데요. 한 28도까지는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캔들 보관할 때 겨울이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가 실내인데 5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 만들었더라도 윗면에 깨지는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도 이 온도에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굳힐 때입니다. 굳힐 때의 환경. 자,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소이 왁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소이 왁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소이 왁스는요. 아래에서 위로 굳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캔들이 있으면 아마 이 굳는 과정을 지켜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부터 점점 이렇게 불투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올라와서 굳게 돼요. 근데 이런 특징이 있는 왁스가 만약에 위부터 굳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굳어오고 있었는데요. 위가 너무 추우니까 추운 경우는 두 개죠. 여름에 에어컨, 그 다음에 겨울에 바깥 공기 이렇게 너무 추워서 위가 먼저 굳은 거예요. 그러면 왁스는 수축력이라는 게 있죠. 아마 몰드에 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몰드 꽉 차게 되게 이렇게 넘칠 정도로 부었는데 굳고 나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왁스가 가진 수축력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아래에서 굳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위가 먼저 굳어버렸어요. 그러면 수축력이라는 건 중력의 방향으로 아래로 이렇게 왁스를 서로 잡아당길 텐데 여기 부분은 아래로 잡아당기고 위는 벌써 굳어버렸고 그러면 중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뭔가 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을 실제 눈으로 보면요. 표면이라고 쳤을 때 뭔가 여기가 이렇게 푹 들어간 것처럼 깨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희건으로 녹여서 뭐 하거나 아니면 뭐 이중붓기를 하거나 뭐 그런 분들도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굳힐 때의 환경이 위가 너무 차가워서 빨리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온에 유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열을 빨리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열을 빨리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온을 하신다고 스티로폼 박스에 캔들을 넣어 놓으시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보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 겉부터 굳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래에서 위로 제대로 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스테인리스 쟁반을 추천합니다. 또는 대리석처럼 열 전도율이 높은 이런 것들을 바닥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캔들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왁스를 붓고 굳히세요. 대신에 이 주변 환경의 온도는 이 상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딱 세팅이 되면은요. 아래에서부터 굳어 올라와서 위가 굳을 때까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잘 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도 깨끗하고요. 이거 하나로 모든 카더라가 다 종결되는 것 같아요. 향이 안 맞아서 그런다, 뭐 잘 안 섞어서 그런다, 보온을 안 해서 그런다, 뭐 정말 여러 가지 카더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종결됩니다. 이렇게만 한번 굳혀보세요, 여러분.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는 고민이 그럼 이 상온을 요즘 같은 계절에는 어떻게 유지를 하냐 이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요. 그 비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렇게 생긴 밑에는 무슨 다이얼 같은 게 있고 여기는 콘센트 꽂는 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유리로 뚫려가지고 손잡이 있는 이 비누 보온고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그 밥 보온고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를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얘의 온도를 그 23에서 28도로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쟁반을 하나씩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캔들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됩니다. 아마 여러분 해외 영상으로 캔들 만드시는 그 캔들 사장님들 영상을 보면은 스테인리스 쟁반에 캔들 엄청 많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굳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게 그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아래쪽으로 최대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열이 잘 안 빠지고 또 오히려 여름 같은 경우는 막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찬물을 여기 쟁반에다가 부어요. 살짝만 잠기게끔만. 그러면 또 물로 이 열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최대한 열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캔들은 잘 굳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사실 별거 없는데 마무리죠. 마무리. 판매하실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그 표시 도안 붙여서 포장해서 판매를 해주셔야 할 거고요. 또 직접 쓰실 분들은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데 캔들도 이 향료와 왁스의 혼합이기 때문에요. 이 분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안정화가 될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이걸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캔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캔들 만들어서 이 시장이 좀 더 전문성이 좋아지고 더 품질과 퀄리티가 좋아지는 변화가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이걸 나눠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캔들 하나의 심지는 하나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